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지난 주말 내내 알베르 까미의 말이 인용되어 돌아다니더라고요. 나치 부역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역사 청산을 했던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저는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말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이 없을 거라는 드골 대통령의 호언장담, 이번 불법 개헌과 내란 관련 부역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다시금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히트앤드레이션 시간인데요. 월요일 날 우리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아, 저는 김병주 최고위원님 뵐 월요일 날만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활짝 웃으면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밤에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데요. 네, 그 결정 소감 어디서 들으셨나요? 방송으로 통해 저희는 들으셨어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같이 네. 이재명 대표실에서 실제 파면 그 선고문 읽는 거를 들었죠. 근데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파면이 간절했고 그동안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후퇴했던 그런 것들이 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파면은 저는 윤석열의 그 쿠데타 뒤에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부터라고 봐요.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4일 만에 다 알아서 나가봐. 그리고 이랬잖아요. 거기 국방부 쪽으로 가버리니까 국방부 합참에 에워싸여서 군인 속에 있었으니까 착각을 했던 거죠. 착각을 군인이 명령만 내리면은 목숨 걸고 할 줄 알고. 네. 그날 한 22분 이제 정확한 파면 시간 22분이잖아요. 네. 그럼 한 20분 이상 됐는데 언제쯤부터 이게 확실히 파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셨어요? 뭐 사실 시작할 때부터 그 4월 4일 날 선고일이 정해질 때부터 최소 인용 6명은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봤는데 처음에 한 2, 3분 쭉 읽는 거를 보니까 가겠구나 하는데 요몽요몽 5가지 얘기할 때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예, 신윤 캐스터님 어서 저는 오셨어요. 8대 0은 무조건 확신을 했고 저도 물론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러셨구나. 예, 사실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되는구나. 네,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딱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저 혼자서 활짝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방송에 임했고 파면한다라고 하고 나서는 정말 뭐 이제는 날씨가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날 날씨도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서울에 봄이 왔구나. 학수고대하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고 기일을 지정할 때부터 사실은 8대 0이 될 거다. 변호사들은 많이 그렇게 상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을 우리 이제 방 식구들하고 이제 나가서 먹자. 오늘 같은 날은 구내식당 말고 나가서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있던 그 암울한 어떤 그 회색 빛의 뭐 그런 빛이 딱 사라진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봄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꽃이 보이고요. 나무에 꽃이 다 피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 꽃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그 순간이었는데 드디어 눈을 딱 뜨니 꽃이 보이고 다음 날은 또 봄비가 내려줘가지고 토요일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토요일까지는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파면 결정문에 보면은 군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만 좀 맞습니다. 잠시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파면 결정문에 군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 특별히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요. 우리 군에 대해 이야기한 장면 좀 보고 오시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장군 출신 네. 아니십니까? 사성 장군 네. 출신이신데 이 파면 선거 중에서 이 부분 네. 이 군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더 귀에 쏙쏙 들어왔죠. 특히 특전사령관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걸 그대로 인정한 부분이 더 감회가 새로웠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저에게 곽종근을 오염시켰다 또는 회유해서 이런 정언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곽종근이가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는데 헌재가 그대로 인정을 한 부분이 저는 일단 저가 관련이 된 거니까 더 그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인 중립항이 헌법 5조 2항에 있어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권이나 누구든지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해야 되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군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건 헌법 5조 2항을 명확히 위반했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을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해서는 안 되는데 활용을 해서 정치적인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그동안 탄핵소추 요건 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계엄을 하면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문영배 재판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이 결정한 것이 진짜 옳은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 군이 네. 동원대문에 의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위반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동원된 군인들이 그게 무슨 젊은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독재 정권을 이렇게 타도하고 새로 이렇게 헌법을 만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걸 굉장히 무겁게 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 사태로 해서 군인들이 다시 시민들을 대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저는 그 재판정에서 들으면서 참 군인들에 대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 되겠다. 네, 그래서 네. 일부러 좀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